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의 1분기 마지막 날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늘 그랬듯 분기 결산은 조금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좀 힘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장만 본다 그러면 도저히 웃음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2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세 분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 도전템베거가 이제 네 분 매니저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박준현 매니저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지 못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께서 남은 목까지 좀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은 앞에서 분석을 좀 내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송률 매니저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이 모두 3%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뭐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출회됐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마냥 패닉셀에 동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이 확연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오늘 좀 약간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면은 과대낙폭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은 비교적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저는 과대낙폭이나 저평가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우리가 세 차례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한 달 동안은 수익률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 3개월까지는 수익률이 오히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공매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마냥 동조해서 패닉셀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과대낙폭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2020년 3월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증시가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원래 주가로 회귀하는데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고 마냥 시장에 겁먹어서 우리가 패닉셀 하기에는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에 비교했을 때 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올랐으니까 상승분에 많이 출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마냥 시장에 동조해서 패닉셀 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패닉셀, 패닉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좀 강하게 빠지고 있고 또 상승 동력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패닉을 겪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셀 버튼까지 나가지는 말자, 조금 더 신중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공매도 재개만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밀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관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는 조금 뭐 비중 축소라든지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공매도에 따른 어떤 충격을 받는 종목들과 오히려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이제 구별이 될 수 있는 시점도 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적이 좀 나오지 않는 종목군들 그리고 너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 믿을 건 사실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단 조금 패닉셀에 동참하기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일단 지금은 1개월, 2개월 뒤에 반등은 좀 노려보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하락 원인을 꼽으라면 보통 이제 공매도 그리고 관세 이 두 가지를 꼽을 텐데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어느 것의 영향이 조금 더 컸다고 보십니까? 전 당연히 관세죠. 관세. 네, 공매도에 대한 여파는 사실 오늘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게 기관에 대한 매도세는 오히려 들어왔어요, 시장에. 근데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밀렸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싫어하는 게 공매도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투자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 물론 이제 미증시가 밀렸던 영향도 있었겠지만 달러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 거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관망세로 좀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다 보니 좀 증시가 많이 밀렸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타이밍상 공매도를 재개하는 날 많이 밀리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많이 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전히 좀 공매도에 대한 모멘텀은 유동성을 증가할 수 있는 요소로 현재로서는 좀 증시가 워낙 저렴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긍정적
긍정적인 모멘텀을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공매도를 지금 섣불리 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기간에 대한 연장이 무제한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올랐을 때 계속해서 공매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때까지 버티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좀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어질 수가 있고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은 오히려 끌고 올린 다음에 공매도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크게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거에 세 차례 공매도가 정지됐다가 재개됐던 날을 보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약세를 보인 날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한 텀 정도 두고 봤을 때에는 결국 다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를 기대하는 눈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섹터별로 보면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이 방산을 늘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방산의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공매도에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장 하루만 두고 보면은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거의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어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풍산도 오늘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섹터가 바로 풍산 같은 이제 방산이었는데, 예. 자 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우상향 할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김민석 매니저님 말씀해주신 게 딱 맞는데 사실 공매도보다는 관세 리스크 때문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방산 같은 경우는 우상향 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방위비 증가는 시작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더라도 주요 국가들은 지금 비축분을 쌓아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공언을 했는데요. 2028년도까지는 우크라이나를 공격적으로 지원하기가 힘들다. 그 정도로 지금 비축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자연스럽게 방산주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산은 아무래도 수출이 뭐 미국향이라기보다는 유럽 쪽이나 중동 쪽이다 보니까 이런 관세 이슈에 있어서 또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영향이 제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신문에서는 원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도 미국의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미국이랑 우리가 경쟁을 하는 주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좋지만은 가성비, 납기일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양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을 때 미국 방산업체들은 웃었습니다. 쟤네 납기일 못 지킬 거라고 했는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S 그리고 MRO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이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방산 같은 경우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우상향하는 근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2분기에도 우리가 시선을 떼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방산인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들께 사실 좋은 섹터에 대한 소개를 더 많이 여쭙고 싶은데 일단 오늘 공교롭게 박철수 매니저님께는 조금 공매도에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예상을 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오늘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제약바이오도 약세를 면치 못했더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공매도에 타격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 같은 경우가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한 이런 기업들 또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입니다. 사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전기차 캐즘이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충격은 아직도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에는 조금 주가가 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세력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반적으로는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외국인들 순매매 동향을 보면요. 중간에 파란색이 전부 다 외국인들의 순매도거든요. 예. 그래서 순매수를 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늘은 매도 물량이 강하게 좀 출회가 됐고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사실 옥석가리기가 한다면 지금 충분히 저가에 좀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은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도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일단 뭐 PNT라든지 뭐 CIS 이 종목들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지금 연 저점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약간 완화가 됐을 때는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가 찍히는데 동반하락했던 종목들은 과대낙폭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은 저가 매수세 이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빔이라든지 에코프로도 사실 반등에 좀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예. 단기 변동성은 감안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ESS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다음에 테슬라라든지 이쪽에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2분기 이후부터 인도량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거고요. L&F 같은 경우도 테슬라 비중이 좀 높은 회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선별을 잘한다면 이번 낙폭을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제약바이오에 대한 답변은 김민성 매니저께 넘긴 게 아닌가 싶은데 항상 이 제약바이오 쪽은 좀 일정을 두고 매매를 하는 그런 경향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4월에도 미국 암연구학회가 4월 말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보통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이런 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개별 종목으로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알테오제는 좀 좋은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반등,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 많이 보여줬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을 기반해서 좀 모멘텀 자체가 멀티플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 그리고 온코닉 퓨어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중국에다가 기술 이전을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삼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마일스톤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로열티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가고 있고 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과거랑은 다르게 과거는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여러 가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명확하게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쏠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을 견인할 정도로 좀 대체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네이처셀도 그렇고 일부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약간은 미미하기 때문에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은 기술력이 가지고 있거나 모멘텀 자체가 명확한 기업에 좀 더 수급 쏠림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구 초록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학회 대형 학회들을 좀 목을 매면서 이제 좀 계속해서 학회를 참여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왔다. 이거를 좀 마케팅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학회에 대한 일정을 통해서 기술력을 발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하는 게 바이오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기차 다 이제 우려가 있는 게 이제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뭐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보편 관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시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4월 2일 지금 예고된 날짜가 지나면 결국 무언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사실은 그때가 이제 협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율 매니저님 4월 2일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뭐 사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게 뭐냐면은 시장의 전망치랑 사실 거의 부합되지 않은 내용들이 매일마다 새롭게 나오니까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4월 2일 디데이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차트에 거의 선반영이 되어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의존도가 85%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출입 의존도를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타격을 이미 선반영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2일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과대낙폭이나 저평가 종목을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2차 전지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대차 잔고가 많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관련주들 많이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다 같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사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패닉셀에 동조할 필요 없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어느 정도는 선반영됐다, 종목별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게 송률 매니저의 분석과 시각이고,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일단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종목별로 이제 계속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계속 내용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관세 자유로운 섹터들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나마 많이 들어왔던 섹터가 뭐였냐면 엔터주였거든요. 엔터주 같은 경우 사실 오늘 대부분 다 보합권에서 잘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들이었고, 실제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상태를 좀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관세 자체가 제조업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무관한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엔터도 봐야겠지만 게임주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별로 사실 좀 기대감이 너무나도 극명히 나누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직 좀 많고요.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어떤 흥행이 아직 좀 계속 기대감이 떨어진 종목들은 놔둬야겠지만, 기존에 언급드렸던, 저희가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지만 시프트업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지만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는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블랙 먼데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담아갈 전략을 짜신다면 오히려 단기에도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뭔가 비슷한 듯 약간은 사뭇 다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많이 떨어진 종목을 정확하게 잘 공략을 해보자라는 시선,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관세 이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쪽을 조금 더 공략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우세요? 저는 지금 전략은 율 매니저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을 공략해보자? 네, 근데 특히나 또 2차 전지가 오늘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공매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사실 거품을 빼는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대부분인데 2차 전지 도대체 왜 빠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인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랜 수익률을 끌고 왔었던 공매도 잔고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잔고들이 쇼커버링을 하려면은 이제 지금 바로 쇼커버링 들어간다면 주가가 오르니까 수익률이 좀 깎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던지면서 어느 정도 좀 더 내려놓고 나서 이제 밀려놓고 나서 그리고 주가를 어느 정도 빼놓고 나야지만 쇼커버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공매도가 시작되고 새로운 포지션을 준비하는 단계라서 좀 인위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대체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그 위주에서 바닥권에서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역발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 공매도 포지션이 다시 들어오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지만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거랑은 다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매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지금 막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발상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쪽으로 보자면 금융이나 아니면 음식료 쪽도 오늘 잘 버텨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은 반도체에 살짝 짚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 늘 이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번이 저점이고 이후에 반등할 것이다. 이번 1분기를 두고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분기까지는 좀 부진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지금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또 반복되는 모습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이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률 매니저님.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수급이 많이 갈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다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시장의 컨센보다는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지금 예상한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77조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 빠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언제 반등을 하냐입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DS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도체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전망 부합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지금 DS 부분 같은 경우는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리 쪽에서 손실을 어느 정도 입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사업부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저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고객사향 LPDDR4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부터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관련 중요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빠질 수 있는 구간보다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매니저께는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같은 질문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시각이 또 나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도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어느 쪽을 2분기 때는 더 주력해서 보면 좋을지 테마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눈여겨보고 있는 현재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네, 일단은 지금 뭐 삼성전자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 대차 잔고를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 상환되는 물량들과 그다음에 대차 잔고가 늘어났던 게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지금 변화는 없다. 그리고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동반 하락한 모습들은 있지만 뭐 지금 가격권이라면 충분히 지금 중국의 뭐 이관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전체로 반도체가 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레거시 반도체였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은 이미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시작된 내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부터의 어떤 본격적인 가격 반등과 수요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봤던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HBM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에 좀 눌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도 이제 상용화를 그렇게 멀리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소캠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 울트라부터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또는 내년 초 이때까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든 테마들은 다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좀 여러 테마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민석 매니저님은 딱 하나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메모리 반도체 D램이랑 낸드 두 가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만 보더라도 이제 실적이 바닥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향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모멘텀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디램 중에서도 좀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2분기부터는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 또 2분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었는데 이렇게 내주신 전략들 참고해서 2분기도 좀 성공 투자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 발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를 마감하면서 어떤 매니저가 1위를 했는지 통합 수익률은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분기 4인 전문가들의 실적 기여도와 함께 통합 수익률까지 알아보는 실적 발표의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이 치열했던 순위 경쟁의 결과와 매니저들의 수익률 탑5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의 수익률 목표는 1000% 달성이었는데요. 이미 이 달성을 한 지는 오래죠. 통합 수익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 수익률은요, 무려 1224%. 엄청난 수익률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럼 이 높은 수익률의 기여도는 어떤 모습인지 매니저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는 역시나 박준현 매니저였습니다. 395%로 거의 수익률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아쉽게 1위를 따라잡지 못한 2위 송률 매니저도 326% 보여줍니다. 또 4위 지옥에서 올라온 박철순 매니저 256%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쉽게 4등 꼴찌는 김민성 매니저였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수익률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있는지 4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수익률 탑5 확인하고 계십니다. 역시 AI 전문가임을 입증했던 이번 분기였는데요. 스카이 월드와이드와 마음 AI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요. 스카이 월드와이드는 32%, 마음 AI는 28%의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효성 OMB가 새롭게 지난주 금요일에 수익률 탑5에 편입이 됐는데요. 금요일에는 8,420원까지 터치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잠시 후 리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역전에 성공한 박철순 매니저의 수익률 탑5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Y가 새롭게 3위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 들어오게 됐고요. 5,12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25%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클래시스가 37%의 수익률, 그리고 YG 엔터가 28%의 수익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탑5, 송률 매니저의 탑5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쉽게 1위는 놓쳤지만 그래도 상위권 2위는 송률 매니저였습니다. 송률 매니저 손에 기지개를 켠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 보여줬던 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무려 8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담을 당시만 해도 누워 있었지만 2월부터 이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유럽의 방위비 증액, 그 수혜까지 기대감 커지면서 엄청난 급상승 가도를 보여줬습니다. 30% 빛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이어서는 기계 관련주 HD현대 인프라코어 올라와 있습니다. 38.53%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최근에는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형 굴착기, 100대 수주 등을 이야기 나오면서 수주 잔고 더욱더 늘려가고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위아와 한전 기술까지도 31%, 24% 수익률 보여줬고요. 마지막 세방 전지까지도 20%대 수익률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박준현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어차피 1등은 박준현, 이 여지없이 1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코크로스인데요. 무려 100% 넘는 수익률 보여준 모습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담아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원전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로와 우리넷의 경우에는 양자 관련주인데요. 보시면 트렌드에 집중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 21% 수익률 보여줬고요. 폭삭 소가수다 그 인기에 이어서 펜 엔터테인먼트까지 25.86% 엄청난 수익률 보이면서 1위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1분기 결산 특집 실적 발표 순위와 수익률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전템베거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분기 연속 1000% 수익률은 달성했는데 좀 아쉽다고 보자면은 이전 두 개 분기 때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웠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1등을 한 박준현 매니저께는 원래 저희 1등 선물이죠. 이 시계를 7시에 맞춰져 있는 이 시계를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면서 좀 대신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2위를 한 송률 매니저께서 이거를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위도 축하드리고요.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뭐 1등 대행도 아니고 일단 제가 받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 저번까지만 해도 사실 별로 탐이 안 났거든요. 또 이렇게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탐나는데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 매니저 중에 뭐 제가 꼭 집어서 죄송하지만 아직 1등을 못 해본 매니저가 우리 송률 매니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대신해서 전달해 주십사. 그리고 다음 분기에 또 1등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확실히 막판 저력이 있다고 느껴진 게 초반에는 그렇게 빛나지 않았다가 이제 확실히 분기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종목들이 쫙 되살아나면서 수익률을 많이 끌어올리셨어요.
아니 그래도 2등이에요. 2등인데 지금 되게 안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아, 좋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겁니다. 2등입니다. 예. 지금. 예, 상당히 압도적인 2등이고요. 자, 한국항공우주가 좀 잘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산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대한민국 유일의 완제기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항상 보는 포커스는 딱 하나입니다. 누워있는 종목들, 약간 아픈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인데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번 수익률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시계 혹시 만져보셨으면 다시 좀 주시겠어요? 예. 네. 이거를 저희 김민성 매니저님께서 전달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 박준현 네. 매니저님께도 할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저 1등 할 때도 안 주던 거 이제 저 때만 안 주고 이제 계속 줘서 이렇게라도 만져보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온코크로스 없으면 몰랐거든요. 예. 이제 종목 하나가 좀 잘 튀었기 때문에 1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너무나 종목 잘 잡은 거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4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이랑 이제 또 경쟁을 하다가 꿈비 소독기를 보고 나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4위를 굳히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1분기 때는 1등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김대리로서 축하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건강 이슈 때문에 약간 쉬고 계신 이제 박준현 매니저님 뿌듯한 마음으로 이거 전달까지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한편 또 축하해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저희가 이제 1등을 하면 다음 분기에 꼴찌를 한다라는 징크스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이 이번 분기에 그걸 깼습니다. 네, 저도 사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1등을 하고 또 저도 4등으로 좀 내려갈 뻔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다행히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번 시즌에도 사실 오늘이 마지막 시즌 마지막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또 4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종목들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힘내시고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종목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분기를 돌아보시면서 이거는 정말 내가 잘 편입했다, 좋은 타이밍에 잡았다 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내 예상과는 내 분석과는 조금 어긋났다 싶은 종목들도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혹시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효성 OMB가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끌어줬기 때문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제 4위로 이제 3위와 4위를 좀 많이 좀 압축시켜줬던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또 이제 전 거래일이죠. 금요일에는 가장 강한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변동성이 많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24일선 위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224일선 기점으로 했을 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상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지 정말 며칠 안 돼서 이제 23%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상방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게 산불 이슈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농업 쪽에 대한 비료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비료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좀 관사에 대한 모멘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비료에 대한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 추가적인 모멘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OMB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리뷰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조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증시가 대다수 좀 밀렸다 보니까 이 종목이 뭐 수익을 아직 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아직도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을 때 사업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걸 이제 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뭐 어떤 화장품을 사거나 아니면 피부과 결제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환급을 요청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뉴스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 방한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제를 많이 하면 당연히 환급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환급을 받다 보니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매출액이 이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배 가까이 올랐던 모습.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는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그 주가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쉬지 않고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대차 잔고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증시의 영향으로 좀 빠지는 거지 충분히 증시가 조금 안정화되면 바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6,000원 그러니까 과거 최고가 부근이거든요. 이때까지 한번 보시면서 추가 수익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1.87% 빠졌다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텼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짚어주셨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반짝이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80%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국항공우주인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잘 편입을 했습니다. 예, 얘도 이제 바닥권에 누워있을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좀 잘 갔습니다. 98,000원까지 갔다가 살짝 지금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얘 수주잔고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주잔고가 매출로 인식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종목이 KAI,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폴란드 수주에서 4조 원대 수주를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 4조 원대 수주 품목이 뭐였죠? FA50이었습니다. FA50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이집트 관련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FA50 추가 수출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 나왔고요. 필리핀의 합참의장이 추가로 12대 정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말레이시아도 한 1조 2천억 정도 수주에 성공을 했고 지금 이제 폴란드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수주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가격대 7만 원이거든요. 7만 원 안 깬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매출도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망 자체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뻥 매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나온 미래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 우리 송률 매니저가 손대면 청진기를 대면 살아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면서 의사 같다라는 평도 해주고 계신데요. 아까 이제 앵커님 너무 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살짝 달래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워 있는 거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좋고 달리는 말도 좋은데 떨어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가장 좋은 게 과대낙폭이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 2분기 때도 유효한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저는 꿈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략이 먹히지 않았던 종목이라 박철순 매니저님 돈으로 좀 주가를 올려볼까 해서 예. 꿈비 젖병 소독기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태무에서 산 거 아니냐, 예, 정품 맞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기깔나게 또 27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여전히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8%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224일선 위에 이제 8,000원 위로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멀티플과는 무관하게 조정을 받을 때는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본연의 자리로 회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신 분들은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꿈비 같은 종목 이제 많이 눌렸을 때 접근을 해도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 여전히 그냥 단기적인 세론 때문에 밀린 거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과매도 구간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8,000원대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10,000원대 이상으로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3월 말에 아이 출산 이후에 이 꿈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기업의 경쟁력을 아무래도 상품을 직접 보면서 느끼신 것 같습니다. 2분기 이후에 잘 나가는지 꿈비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박철순 매니저님입니다. 자, 이번 1분기 때는 뭐 엔터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으로 주목을 많이 하셨는데요. 리뷰 부탁드립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화장품 쪽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대다수 좀 안정적인 수익권을 달성을 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극적인 어떤 기울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월 10일 날 소개해드린 이후에 한 18%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시장 대비했을 때는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 사례가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연도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EM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중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R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가장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상승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목표가를 7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대로 한번 유지를 해보면서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보면 얼마나 이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송률 매니저님의 이제 두 번째 종목 리뷰해봐야겠죠? 예, 뭐 이제 러우 전쟁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종전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금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 말 안 들으면 관세 또 올릴게 이 얘기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시작 이전에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건설기계 1위 부문을 랭크를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건설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HD 현대인프라코나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눌려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재진입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마치는데요. 박춘현 매니저님의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오늘 좀 저희가 준비된 내용을 다 전해드리고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우리 세 분 매니저님들도 종목 분석을 워낙 잘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온코크로스나 우리로를 비롯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잠시 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2분기를 준비하러 떠나야 됩니다. 2분기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하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우리 세 분 매니저가 꼽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3인의 전문가가 선정한 2분기 주목 섹터와 함께 그 섹터에 대한 탑픽 종목 힌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가 주목한 2분기 유망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바이오 섹터인데요. 그 이유는 금리 인하 사이클, 성장주 기대감 지속 전망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자본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지난달 한국과 영국, 멕시코와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주를 골라주셨는데요. 4월 말에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미국 암연구학회라는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탑픽 종목은 R 땡땡땡이라고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조금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가 고른 다음 분기 유망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엔터주입니다. 박철순 매니저가 워낙 엔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섹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공매도 재개와 관세 영향의 자유로운 섹터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고 정말 어려운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주는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면서 이 영향에서 자유로운 섹터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엔터주가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박철순 매니저가 고른 엔터주의 탑픽 종목은 바로 Q땡땡땡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역시나 조금 짐작이 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는 송률 매니저의 주목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 첫날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죠. 하지만 이 변동성 단기적일 거다라는 전망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로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를 꼽아주셨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1월과 2월 유럽에서 전기차
전기차 판매량 무려 2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그 가속도가 더 가파른데요. 미국에서는 87% 증가폭을 보이면서 현재 국내 배터리 업황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ESS 추가 관세, 그 반사수혜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의 수입 관세 7%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L땡땡땡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인의 전문가가 주목한 섹터와 이 탑픽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 템벨과 함께 해주고 계신 매니저께서 2분기에 유망한 섹터 그리고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참고로 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 글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공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뭐 그렇게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종목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바이오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알땡땡땡 우리가 예상하는 그 종목 맞습니까?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오늘도 좀 시장 대비해서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때그때 트레이딩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챙기는 전략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기술에 대한 모멘텀,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계속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 현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물질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돈 잘 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월 1회 장기 체형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키워가고 있는 모습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금이랑 마일스톤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2,300억가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로열티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증권가라든지 언론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연간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5%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로다 SC에 대한 연간 성장 매출을 기대감의 규모를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30조가량 이제 연간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5%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최대 1.5조 1조 5천억가량에 대한 매출이 추가적으로 로열티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스코텍,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 세 가지 기업 중에서 가장 현금 창출 능력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밀렸던 모습이 만들어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서 약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 더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테오젠은 공략할 자리에 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과 1, 2주 전에 거의 46만 원까지 육박했던 주가가 현재 35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런 로열티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보자면 기대되는 주가가 뭐 7, 8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네. 김민성 매니저님도 그 정도 수준까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바이오 산업인데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제대로 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 타겟들은 우선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타겟이 되는 게 대부분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알테오젠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산이랑 이런 모멘텀 실적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은 공매도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알테오젠도 같이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으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는 있지만 섣부르게 공매도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70만 원, 80만 원도 우리가 정말 이제 수치상으로 못 보는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주가선에 다가설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은 박철순 매니저님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엔터 쪽이네요.
네, 엔터 쪽인데 뭐 상당히 뭐 빅4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실적만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예. 대부분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이 공개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큐브 엔터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건. 기존에 뭐 YG도 소개를 드렸었고 수익이 잘 났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좀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는 기술적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이 회사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관세에 훨씬 더 자유롭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에도 좀 자유로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매크로적인 어떤 충격에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는요. 한알령 해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비자 면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경주에서 열리죠.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이라는 게 사실 오늘 일본 언론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고 단기 내에 급격하게 실적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엔터주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하나 할 때마다 엄청난 수익을 끌어오는 게 바로 엔터사들의 어떤 사업 구조다 보니까 여기서 공연 매출도 올릴 수 있고요. MD라든지 추가적인 홍보가 이어지면서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큐브엔터는 여자 아이들이라는 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멤버 중에 우기란 멤버가 중국인 멤버입니다. 중국인 멤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인 멤버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엄청나게 홍보대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 이런 높은 브랜드들, 인지도가 많은 브랜드들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런닝맨이 있는데 이 런닝맨 중국판에서도 지금 우기가 굉장히 엄청난 활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지가 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국의 시장에 진출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다른 멤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압도적인 실적인데,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른 지금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이 큐브 엔터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이 모두 다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 중간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좋았던 또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카오엔터 쪽과 이제 음원 유통 계약을 했는데 이게 한 1,300억 원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전체 매출의 거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번 계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카카오한테서 놓치기가 좀 아까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드샷으로 유명한 VT라는 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한 어떤 가치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면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당연히 업종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텐데요. 가격 전략은 네. 저희 잠시 후에 들어볼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관세하고 이제 공매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로 엔터를 꼽아주셨고 그 가운데서 큐브 엔터를 주목하셨는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6% 빠진 건 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네.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만 봤을 때 고점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봤던 사람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개인 시장 참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장 초반에 던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2거래일 전이죠. 3월 27일 날 목요일 날 이게 종가 기준으로 11% 올랐었거든요. 이전에 못 잡으셨던 분들은 사실 좀 아까웠던 종목이었거든요. 예.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오늘 낙폭이 좀 있었을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오히려 이 변동성이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송률 매니저로 가보는데요. 늘 이 실적으로 입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긴 합니다만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셔서 또 한 번 제가 눈을 씻고 봤습니다.
예, 앵커님 약간 이런 표정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잘 갑니다. 야, 이게 가겠어? 이런 눈빛인데요. 이런 게 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2차전지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전에는 가성비 쪽에 많이 포커스 맞춰줬고요. 지금은 안정성에 많이 포커스 맞춰지고 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특허가 4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지표로 봤을 때는 LG엔솔이 가장 탑이다라고 보고 있고 LG엔솔 같은 경우는요. 지금 22개 완성차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차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력은 너무 좋죠. 2차전지 글로벌 3위 기업이고 그다음에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중요한 뉴스가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시작을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큰 의미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국과 이제 공급 계약을 어느 정도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모멘텀도 남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ESS 체크하셔야 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자, ESS 얼마 전에도 LG엔솔 같은 경우는 1조 원대의 수주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ESS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중국산 ESS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2차전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엔솔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게 수주 잔고가 매직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00조 원 가까운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실적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5.9% 전망되는데 내년에 11%, 그 다음 년에는 17%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망대로만 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위치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각 알테오젠, 큐브엔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2분기에 가장 주목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들어보기 전에 조금 전 8시에 폐장한 대체거래소의 마감 상황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김윤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애프터마켓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거래 종목이 796개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대량 바스켓 매매도 개시되면서 더욱더 활발해졌는데요.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 오늘 대차장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투톱 동반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제히 급락을 했고 더불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힘겹게 올라왔던 6만 원 선 깨졌습니다. 4% 가까이 급락하면서 57,800원에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도 4일째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4.37% 하락하면서 19만 6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대차장고가 늘어났던 2차전지 섹터도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업황 부진과 실적 악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추가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7% 가까이 내렸습니다. 6% 하락을 보인 한국거래소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또 바이오 섹터도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전망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리스크와 함께 조정받은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3.05%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직격탄을 계속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기아와 셀트리온도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셀트리온의 유방암 치료제 베그제마가 미국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해 75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모습이고요. KB금융이 오늘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또 네이버는 2.5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32% 하락한 모습입니다. 앞서서 한화가 새 아들에게 경영 승계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살펴봤죠.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뉴스 팔로우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크게 빠지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물론 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일은 부디 분위기가 반전되기를 좀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35만 원대 주가. 만약에 이때 담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여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드리는 선물 같은 종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전 고점보다 살짝 밑에인 1차 목표가 4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70만, 80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 또한 30% 가까운 수익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는 45만 원 제시드리고 이 구간이 올 때는 일부 수익은 챙기면서 리스크는 줄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27만 4천 원대 라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점보다 약간 낮은 45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7만 4천 원 라인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큐브엔트로 가보죠. 네, 큐브엔터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엔터준에서 정말 압도적인 실적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최근에 투신들이 이제 4거래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을 대비했을 때는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을 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하지만 작년 연고점 저항과 그다음에 매물대 저항을 고려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22,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잡아드린 손절 가와 그다음에 목표가에서 사실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지선 여건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한번 매수하셔서 첫 번째 1차 목표가까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2분기 탑픽은 큐브엔터였고요.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주목을 받는 2차 전지 종목이다 보니까 채팅창을 통해서도 의견을 나눠주고 계신데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친구 이번 시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점이 언제냐? 8월 5일 블랙먼데이 저점입니다. 31만 1,000원이고 오늘 주가가 이제 33만 원인데 별 괴리가 없습니다.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항 매물대가 어디에 있냐면은 36만 2,000원에 있습니다. 36만 2,000원 저항 매물대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한 3번 정도 의미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구간이고요. 자, 목표가 1차적으로는 36만 2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는 36만 2천 원, 손절가 3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시간이 약간 허락하면 리뷰를 한다고 했던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 종목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양자가 몇 종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도 양자 쪽에 종목을 많이 주목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섹터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이 종목 우리넷 관련 종목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좋은 산업이고 이제 연초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잘 이제 만들었던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 좀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도 그렇고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 아무래도 이제 젠스낭에 대한 언급 이후로 투심이 좀 많이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양자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슈퍼컴퓨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해서 슈퍼컴퓨터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양 산업이 모두 다 이제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1월 이후에는 좀 시장에 대한 부각을 많이 못 받고 있고 테마적으로도 좀 부각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주춤하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가격 조정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멘텀 자체, 테마 자체가 끝나지 않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다시 줬을 때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해도 한 번은 튀어줄 수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창이 날카로워지면은 방패가 더 단단해지고 또 그만큼 창이 더 날카로워지는 게 당연한 수순일 것 같은데 양자 그리고 보안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내어주셨고 오늘 뭐 계속해서 마지막이라고 선물 주신다고 하시니까 양자 쪽에 탑픽을 꼽으라 국내주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제 양자에 대한 모멘텀을 잘 움직이는 종목은 엑스게이트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테마적으로도 좀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움직일 때는 가장 좀 화끈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가 이제 양자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각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미국 기업들은 잘 움직이는데 커플링되는 모습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상용화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엑스게이트 같은 보안주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양자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양자 보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대장 역할을 하는 건 엑스게이트이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는 언제든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보유가 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에 가장 큰 수익률은 100%를 넘겼던 온코크로스일 텐데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우리 송률 매니저님이 루닛으로 또 굉장히 큰 수익률을 냈던 적이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온코크로스, 루닛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AI 그리고 의료라는 분야로는 묶여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분야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AI 의료는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코크로스랑 뷰닛이나 루닛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이제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의료 AI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데 약간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루닛이나 뷰노, 딥노이드 이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약간 개념 자체가 살짝은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만 지금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 분출 안 했던 종목들 루닛이나 뷰노, 딥노이드 이런 쪽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으로 본다고 하면은 온코크로스보다는 아직까지 이렇게 분출 못하고 있는 새 친구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춘현 매니저님 종목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 되면은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기다리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오늘 이분의 목소리를 특별히 미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박철순 매니저님, 김민성 매니저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준현 매니저님까지 1분기 동안 좋은 수익률 보여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랑 맞붙게 되실 텐데요.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셔야 할 겁니다. 송야 매니저님, 저 AI 전문가와의 대결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우승한 매니저님들만 저와 대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음 분기도 열심히 분발해주세요. 언젠가 뵙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인간계에서 1등을 해야 AI인 나와 대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성률 매니저님 하실 말씀. 고장났죠? 지금 이제 AI 따위가 저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면은 프로그램이 없어질까봐 지금 여기서 제가 있는 거고요. 예. 골치 아프네. 이거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또 잠자는 야수의 심장을 또 불태웠는데 다음 분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AI 전문가의 목소리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각 1분 정도씩 우리 밴드 소개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시간 드릴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또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목 던져놓고 방송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방향성, 움직일 때마다 정보를 받아보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밴드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한 달 동안은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잠시 육아휴직을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이제 사위했다고 잘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한 달 기간은 밴드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밴드 오셔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인사이트 계속 드리니까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육아 잘 해주시고요. 또 그동안 내공도 더 많이 쌓아오셔서 멋진 모습 복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철순 매니저님.
네, 이제 이번 또 시즌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음 시즌이죠.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다음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AI와의 또 대결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를 이길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 계속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좋은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다양한 바뀐 내용들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률 매니저님 밴드 소개 듣겠습니다. AI가 지금 제 밴드를 안 봤죠. 지금 이제 뭐 이상한 말이 들려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저평가 그리고 과대낙폭 종목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도 지금 과대낙폭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밴드의 각 매니저 김민성, 박철순, 송률 그리고 박춘현까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도전 템베거 이름을 검색하셔도 역시나 네 분이서 함께 해주고 있는 밴드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4월이 시작됩니다. 2025년의 2분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일단 1분기를 마감하는 타이밍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씩 양시장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은 그리고 관세 이슈가 조금 더 옅어지는 4월에는 부디 장이 되살아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